앞서서 일면 기사 때 잠시 소개해드렸던 쿠팡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55조 쿠팡맨, 왜 한국이 아닌 미국 증시로 갔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쿠팡을 이용하고 계신데 왜 한국 증시로 안 하고? 아니, 쿠팡의 주 사업 무대가 한국 아닙니까? 근데 상장은 미국에서 하네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사진은 김범석 의장, 여기 이제 창업을 하신 분이죠.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쿠팡이요, 10년째 적자입니다. 근데 10년째 적자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상장하기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물론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는 차등 의결권이 인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인정이 안 돼요. 한 주가 단순히 한 주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20주, 30주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차등 의결권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는 인정이 됩니다. 차등 의결권 인정 안에서 경영의 애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게 이유가 아닌가 이거죠.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차등 의결권 허용되는 미국 증시로 떠나는 쿠팡. 매일경제 사설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놓쳤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의 글입니다. 차등 의결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이 차등 의결권이 무엇이고 쿠팡이 진짜 미국으로 간 거는 이것 때문입니까? 어떻게 분석을? 저것도 하나 이유가 되고요. 예. 우선 첫째는 평가를 제대로 받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장성. 예. 미국 시장이 우리보다 훨씬 미래 가치, 성장성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준다. 이거를 겨냥한 거죠. 미국 증시가 약간 그런 경향이 강하다. 그렇죠. 딱 하나만 예를 들면 지금 매일경제 사설에 살짝 언급이 있습니다만 평균으로 따져가지고 우리 상장 종목의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평가되고 있느냐. 몇 배나 되는가. 몇 배나 되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데요. 우리는 평균 한 15배 정도 되거든요. 미국은 이게 24배예요. 평균이 그래요. 그 숫자가 높으면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그렇습니다. 뜻이죠. 미래 가치를 높게 보는 이런 디지털 쪽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그 비율이 무궁무진하게 더 커질 수 있는데 쿠팡은 그걸 겨냥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대주주나 경영진에게 역시 보상이든 또는 적대적 M&A 방어든 미국이 훨씬 더 우호적인 환경을 허용해 줍니다. 그중에 하나가 차등 의결권이라는 겁니다. 같은 주식인데 우리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우리가 그걸 내놓으면 주주들이 받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드라는 자동차도 포드의 패밀리들이 쭉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불과 7%밖에 지분이 없는데 이들의 지분은 40%를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차등 의결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등 의결권. 한 주의 가치가 단순히 그냥 한 주가 아닌 한 주가 거군요.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2배, 어떤 경우는 뭐 지금 쿠팡은 무려 29배 차등을 그럼 두는 한 걸로. 주가 29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주식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범석 의장은 2%만 가져도 51%의 지분을 갖는 걸로. 그런데 곱하기 29를 하면 그렇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주식의 가치를 그렇게 인정한다가 아니라 의결권만 인정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김범석 의장 본인을 포함해서 경영자들, 예. 이사회 멤버들에 대한 보상도 미국이 훨씬 더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개됐잖아요. CFO나 CPO, 예.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외국인 1년에 360억씩 벌써 지금 급여를 주고 있다. 이걸 이번에 공개했죠. 우리 기업 환경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이제 거기에 김범석 의장 본인이 국적이 이미 미국이고 중학교 예. 때부터 미국에서 쭉 살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쿠팡이 이미 미국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쿠팡이라는 게 자본금 구성도 그렇고 저거 이 까만 머리 외국인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이런 예. 표현 쓰죠. 그런 자본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본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30억 달러 거기에 쏟아부었어요. 대략 3조 원 정도인데 예. 그 30억 달러 쏟아부어서 쿠팡 10년째 적자인 회사를 계속 밀어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곧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유통에서도 그렇고 식료품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음식 배달에서도 그렇고 벌써 이용자가 1,400만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독점력을 가지고 앞으로 이 적자를 한꺼번에 만회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허덕이면서 과포장된 기업으로 남을 것이냐 그건 뭐 투자자들의 판단에 남아 있겠죠. 관련 기사가 더 있습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쿠팡맨 처우 개선 그리고 창업자 외국 국적 뭐 이런 게 숙제 아닌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이다. 근데 창업자는 외국 국적, 자본도 외국에서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외국 기업 아니냐? 이런 비판. 근데 뭐 상장에 영향이 없을 듯하다. 여기 보시면 여기 밑줄이 좀 거 있어요. 창업자와 투자자가 모두 외국 국적자라는 점. 뭐 이런 게 좀 꼬리표처럼 좀 달려 있다. 뭐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유시환 변호사. 차등 의결권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거론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 도입이 안 된 제도죠. 입법으로 발의돼 있어요. 발의돼 있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못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그 찬반 부분이 논란이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이제 뭐 그 기업의 창업주 내지 대주주들한테 유리한 제도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저 부분이 나머지 주식을 다 시장에 풀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의결권에서만 차등이 주어진 거거든요. 배당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외국계 세력 등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을 투명하게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저 부분을 도입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게 또 아까 투명성 얘기에 또 지적을 하면서 아직은 시기상조사 뭐 이런 또 반론도 있고 지금 이게 논란처럼 붙어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지금. 아무튼 이런 모습 오늘 언론에 많이 좀 보도되고 있습니다.